누구나 자기 아이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 얼굴이 되게 어두워요. 처음에 왔을 때 보자마자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상담하고 한약을 처방해줘서 그냥 평범하게 또래들처럼 마음이 건강해지는다면은 그만큼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한 번씩 와서 나하고 얘기나 좀 하고 가자. 튼튼한 습관이 들려있는 아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에서 지었어요. 아이들이 오면 먼저 애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화가 되려면 공감대가 있고 통하는 게 있어야 이 얘기가 좀 풀리잖아요. 저희 한의원에 오는 애들하고도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너 MBTI 유형 뭐니? 부터 시작을 해서 INTJ예요. 그 MBTI에 대해서 잘 알아보려고 MBTI 전문가 과정을 다 수료를 해봤거든요. 배우러 갔을 때 INTJ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유형의 분들이 INTJ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고 좀 꼰대, 아재 이런 느낌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난처했는데 선입견이 좀 강할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좀 버려야겠다. 진료받으러 오는 아이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이의 MBTI 유형을 잘 물어보거나 맞춰보기도 해요. 그럼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조금씩 이제 풀어가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편하고요. 아이들도 저한테 편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흰색 가운은 애들이 긴장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짧은 시간에 아이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운 거고, 그래도 제 얘기들을 그 아이들한테 좀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 거죠. 소아청소년과 영역의 질환은 다 오는 것 같아요. 물론 성장 클리닉, 성적숙증 이것도 많이 오기는 하는데 애들한테 가장 흔한 질환인 비염을 비롯해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불면증도 제법 많고 정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것들도 제법 많이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아이들인데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일단 엄마의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안 좋아요. 누구나 자기 아이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엄마 얼굴이 되게 어두워요. 처음에 왔을 때 보자마자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상담하고 한약을 처방해줘서 그냥 평범하게 또래들처럼 마음이 건강해지는다면은 그만큼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휴지부터 드리죠.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아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좀 드리고 아이하고 많이 얘기해 보려고 노력을 또 해요. 꼭 심리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키 크려고 하는 것도 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가 크려면은 키가 안 클 만한 나쁜 습관들을 고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늦게 자고 폰 중독이 있다거나 운동을 너무 안 하거나 편식이 너무 심하거나 등등 이런 이유가 있으면 걔들이 분명히 키가 잘 안 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그런 습관에 들려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고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거를 한의사도 알아요. 일찍 자야 돼? 이 얘기 해줄 필요도 없이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보고 싶고 뭔가 딴 걸 자꾸 하고 야식 먹고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일찍 못 자는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한테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조언들을 해줘요.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을 마음에서 하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 없다면, 우리가 보통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없다면은 이게 실행에 잘 안 옮겨지거든요. 이럴 때 알아차림이라는 심리학적 방법 많이 가르쳐줘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뭔가 마음이 힘들 때, 너무 기쁠 때도 할 수 있고,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 그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실을 인정만 해줘도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일찍 자야 되는데 휴대폰을 보고 싶어. 휴대폰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인정하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진짜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물론 이걸 한 번 한다고 네가 모든 거를 바꿀 수는 없는데, 만일에 그때 실패하더라도 계속 한번 해보라고.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잘 되어질 거예요. 인정하고 나면 전에는 안 떠오르던 생각들이 떠올라요. 우리가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전에는 이걸 확인을 안 하면은 계속 그 마음이 끌려가 버리거든요. 보고 싶은 걸 계속 보게 되겠죠. 욕심에 끌려가 가는 거니까. 어떤 애들은 자책을 많이 해요. 아, 내 이거 안 하려고 마음을 굳게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안 돼.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아, 그래,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도 안 해볼까? 저렇게도 안 해볼까?
다른 요런 마음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또 오면 또 물어보죠. 내가 얘기해줬던 걸 한번 해봤니? 그러면 의외로 해봤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첫 번에 이걸 얘기해줘서 되는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해보고는 좀 낙담하거나 잘 안 되니까 제가 말 한번 해줬다 해서 그게 금방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애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해봐서 좋았다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마음의 기본적인 힘이 나름 있는 애들이거든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니까. 안 되는 게 맞아. 안 될 때 안 되는 네 마음을 네가 또 봐줘야 돼. 만일에 네가 그 유혹을 치고 폰을 봐도 되고 야식을 먹어도 되고 딴 걸 해도 되지만 다만 이거 네 마음을 좀 챙겨가는 거 이것만은 잊지 않고 계속 좀 해봐. 이렇게 다시 이제 격려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일반적으로는 자기 마음을 본다 해서 두터운 습관들이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하던 대로 해요. 자기 습관대로 하는데 그래도 제 말을 잊지 않고 해준 친구들은 그 습관의 시간이 좀 짧아지거나 빈도가 조금씩 줄어가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성공을 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더 오래오래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기는 하죠. 우울증이나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싶은 아이들한테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제가 요구를 해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한 번씩 와서 나하고 얘기나 좀 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그마저도 싫어하는 애들도 있지만 한약 처방을 좀 쓰면 자기가 먹고 편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또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애들이 마음만 좀 열리면 자기 얘기들을 잘 해요. 근데 이제 열리기는 쉽지는 않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던 애가 있었어요. 뭐든지 던지고 부수고 이런 애는 처음부터 대화로는 잘 안 열려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 건지. 보통은 여기 오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 마음의 병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얼굴에 불만의 표정을 품고 가지고 오는 거죠.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한약을 좀 처방해주고 자기가 늘 긴장되고 뭔가 짜증나고 화나는 마음들이 조금 무거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보통 그런 애들은 신체화 증상이라 해서 신체적인 증상들도 많아요. 소화가 안 된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 것들이 도와지면 대화가 그 다음엔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음에 왔을 때 너 전에 머리 아프다는 거 요즘 좀 덜해? 훨씬 덜해요. 그 옆에서 엄마들 거들어요. 요즘 화나 짜증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거든요. 그러면 네가 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거가 좋아져서 내가 너무 마음이 좋다. 네가 마음에 먹은 거는 되게 잘 밀어붙이고 추진력 있게 잘 할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친구가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은 2달 만에 일반적인 생활을 잘 하고 있죠.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하면 마음도 물론 편한 건 물론이고 몸도 편하니까 키도 더 잘 크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서 잠도 잘 자고 소화도 잘 되겠죠. 그러면 키가 안 클 이유가 또 없는 거겠죠. 뭔가 스트레스 받고 몸이 안 좋으면 어디가 불편해 라고 물어보면 없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신체화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거는 자기가 긴장을 하면 보통은 복부부터 긴장을 해요. 복부가 긴장된 말은 장이 긴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장 질환이 잘 생기게 돼 있어요. 수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애들이 폰을 보면서 늦게 자잖아요. 잠이 안 와서 폰을 보는 걸까요? 폰을 보면서 늦게 자는 걸까요? 결국에는 이것도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잠이라는 거는 릴렉스가 돼서 편안하게 되어야 잠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긴장을 하니까 잠이 안 오게 되고 잠이 안 오니까 이런 아이도 있는 거고 물론 폰 중독이 있어서 폰을 보다 보니까 릴렉스가 안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애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다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